guys, 안녕하세요. 서면파고다 레이나 오픽 레이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오픽 오리엔테이션 및 학습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오픽이 어떤 시험인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자, 이 화면 속의 가상의 캐릭터 에바와 여러분들이 1대1 영어 인터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에바는 자기소개 포함 총 15가지 질문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답변당 제한 시간 없이 비교적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답변하시는 게 이 오픽 시험입니다. 단순히 문법이나 어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효과적이고 또 영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오픽이라는 시험을 준비하시면 나중에 일상 영어 회화 실력까지도 늘어나게 되십니다. 자, 시험 구성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오리엔테이션 20분, 그 다음에 본시험 40분으로 이루어져서 총 60분 시험을 치게 되시고요. 5세트 15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오픽은 특이하게 이 난이도 설정이 가능한데요.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난이도에 따라서 질문의 난이도도 바뀌게 되며 이 백그라운드 서베이, 우리가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 맞춤형 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오픽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난이도와 이 서베이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문제의 주제는 여가 생활, 취미, 관심사, 여행 등 생활 밀착형 주제가 주를 이루고요. 절대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녹음된 파일이 미국 공인평가자에게 전달되어서 평가를 받게 되십니다. 자, 시험 신청은 opic.or.kr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시고요. 매일 시험이 있다시피 합니다. 월 20회 이상 시험이 있고 시험 결과도 일주일 내로 비교적 빠르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규정 신분증, 주민등록증, 면허증, 기간 만료 전에 여건 중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시험 10분 전까지 입시를 하셔서 시험에 임하시면 됩니다. 등급 체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오픽은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총 7개의 레벨이 있는데요. 가장 높은 단계, Advanced Low, 우리가 흔히 AL 단계라고 합니다. 이 AL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고요. 그 다음 Intermediate High, 우리가 흔히 IH 등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Intermediate Mid, IM 등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밑에 있는 등급은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은 기업과 학교에서는요, 이 IH와 IM 등급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요. AL 등급은 가장 높지만 받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내셔서 이 등급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이하게 이 IM 등급은 다시 IM3, 2, 1 이렇게 세 개의 레벨로 세분화되고요. 보통은 IM3에서 이제 IH 요 사이를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요. 하지만 AL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표현도 가르쳐 드릴 겁니다. 평가 영역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픽의 평가 영역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는 task and function. 주어진 질문에 알맞게 답변을 하는지 볼 거예요. 오프 토픽은 아닌지, 동문서답은 하진 않는지 평가하게 되는 영역이 바로 이 첫 번째 영역입니다. 두 번째, context and content. 바로 이 문맥과 내용인데요. 주제와 연관된 어휘력을 잘 구사를 하고 적절한 발화량은 채우는지 보는 게 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accuracy and comprehensibility. 우리가 이 정확도를 보는 거, 정확도, 그 다음 이 전달력을 보는 게 이 영역인데요. 특히 이게 스피킹 시험이기 때문에 전달력이 아주 좋아야만 합니다. 물론 논리적인 전개의 답변도 중요하긴 하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답변을 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전달력을 높이시려면 영어 강세나 발음, 연음, 끊어읽기, 그 다음 적절한 속도와 어느 정도의 문법은 지키는 문장을 구사를 하셔야 하십니다. 전달력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마지막 text type. 이제 문장의 구성 능력을 보는 영역인데요. 너무 단순한 문장은 안 쓰고 조금 관계 대명사, 적절한 연결어와 접속사를 사용하셔서 문장을 조금 화려하게 만드시는 스킬도 필요합니다.
또한 일관된 시제를 쓰시는 것도 이 오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픽의 그 시제와 관련된 다양한 설명들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픽은 서베이, 이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통해서 선택하신 주제가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랑 직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베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신분을 묻는 질문입니다. 회사원이든 재택 사업을 하시든 교사이든 간에 그냥 일경험 없다라고 선택을 해주세요. 학생입니까? 아니요. 강의의 목적, 수강 후 5년 이상 지났다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상 주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인데요. 일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 회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학생입니다 하는 순간 캠퍼스 라이프와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경험이 없다라고 선택을 하신다 하더라도 실제 답변에서 일했던 경험은 말씀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서베이의 결과와 여러분들의 답변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거주지 질문인데요. 가족과 함께 살든 룸메이트랑 함께 살든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한다라고 선택해 주세요. 이 거주지 질문은 기본 주제이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가 활동과 관심사, 운동과 여행 같은 질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총 최소 12개 이상을 선택을 하셔야 되시고 12개를 선택하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도 조금 답변을 묶을 건데요. 일단은 보는 것 위주로 선택을 하실게요. 자, 영화 보기, TV 보기, 그 다음에 공연과 콘서트 보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영화랑 TV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붉은 글씨로 해놨는데 공연과 콘서트는 지금 검정 글씨로 되어 있죠. 여기에 선택을 하셔도 검정 글씨는 문제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공원 가기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취미나 관심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우리는 음악 감상에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나중에 너는 집에서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니? 라는 질문에 나는 집에서 영화 보고 TV 보고 음악을 들어. 너는 공원에서 최근에 한 일이 뭐야? 공원에서 음악을 들었고 핸드폰으로 TV를 봤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운동 관련 질문인데요. 일단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에 선택을 하셔서 운동과 관련된 질문을 피하셔야 되고요. 걷기랑 조깅도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 주제 역시 선택을 하셔도 문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12개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자, 휴가나 출장 경험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제 국내 여행, 그 다음에 해외 여행, 집에서 보내는 휴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공통적인 답변을 만든 다음에 주제에 따라서 단어만 살짝 바꾸시는 전략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앞서서 우리가 12개에다가 12개의 이제 거주지 주제까지 해서 총 13개 주제가 나오는데 그럼 13개에서 선택을 했지만 나오지 않는 주제 5개를 제외하면은 이렇게 8개가 남습니다. 이 선택형 주제에서 우리는 세 문제, 3가지 주제를 받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형이라고 해서 서베이에는 나오지 않지만 돌발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주제에서 우리는 주제 2가지를 받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렇게 붉은 글씨로 적혀 있는 이 상단의 이 주제가 주력 주제이고요. 제 수업에서는 이 선택형 8개와 공통형 20개를 다 아울러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보시다시피 주제는 작지만은 출제가 더 많이 되는 이 선택형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이 오픽 시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콤보라는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콤보는 세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 주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음악 관련된 주제가 세 문제가 나와요. 자, 이렇게 세 문제가 나오는 걸 우리는 3 콤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2 콤보는 당연히 주제당 질문은 2개가 나오겠죠. 이게 2 콤보 문제고요. 그 다음에 13번과 11번에서 13번에 나오는 이 롤플레이 문제까지 나온다는 점.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되고요. 3 콤보, 2 콤보, 롤플레이 문제까지 해서 총 1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선택 서베이를 하시고 나시면은 이제 난이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IH에서 AL까지를 목표로 하시기 때문에 난이도는 우리가 이 5의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물론 1에서 4까지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난이도가 조금 쉽게 나오긴 하겠지만은 높은 레벨은 받기에는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난이도 5를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20분 동안 백그라운드 서베이와 난이도 설정을 하시고 나면은 이제 본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40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친구 이 에바를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나 소개팅의 상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자연스럽고 농담도 하시면서 답변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질문은요, 화면에 뜨지 않습니다. 그냥 리스닝을 통해서 질문을 들으셔야 하는데 답변은 질문은 2번까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 듣고 5초 이내에 다시 플레이 버튼 누르면 질문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 하는지 브레인스토밍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앞서서 이렇게 문제를 잠깐 풀고 나면은 7문제 정도 풀고 나면은 다시 난이도 재설정하는 그 화면이 나오거든요. 비슷한 질문을 원한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걸 우리가 5-5 레벨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질문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15번까지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오픽이 어떤 시험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IH에서 AL까지 받을 수 있는지 레이나 오픽의 전략을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본인 경험을 답변으로 하셔야 되시고 친구에게 말하듯이 절대 외운 듯한 답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외운 티가 납니다. 외운 티가 난다는 것은 감점의 큰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친구랑 이야기하듯이 하셔야 되시고 마치 모든 문제를 처음 받은 것처럼 연기력도 필요한데요. 그 모든 스킬과 전략은 레이나 오픽 수업 시간에 제가 다 전수해 드립니다. 오픽은 주제가 조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이 패턴과 표현을 조금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최소 20가지 정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인트로, 바디, 클로징에서 고정적인 멘트 하나는 꼭 세팅을 해 놓으셔서 어떤 주제가 나와도 유창하게 발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반드시 20개 정도는 만들어 놓길 바랄게요. 기본 주제인 거주지와 아까 선택했던 주제 8개를 주력적으로 준비를 하신 후 돌발 문제와 롤플레이까지 조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또 다른 전략 포인트이고요. 오픽에서는 이 일괄되고 정확한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3 콤보라고 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현재 시제를 요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너가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또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시제를 요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처음 음악을 좋아했던 계기, 그 다음에 어렸을 때랑 지금의 음악을 좋아하는 취향의 차이를 설명해라라는 이 2번 문제가 나오게 될 건데 이때는 일관된 과거 시제를 쓰셔야 되시겠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음악을 들었던 경험 같은 어떤 경험을 서술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의 포인트를 잘 파악하신 다음에 일괄된 시제를 잘 쓰시는 게 이 오픽의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자, 전략 두 번째 가볼게요. 제가 15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중에 1번 문제가 자기소개 문제거든요. 자기소개 문제는 사실은 평가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과감하신 분들은 그냥 스킵하고 2번 문제를 임하셔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이름, 사는 곳, 직업 정도만 말씀을 하셔서 조금 다음 문제에 자신감도 키우고 영어로 입을 푼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자기소개는 간단하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한국 학생분들이 문법 틀리는 거에 굉장히 두려워하시죠. 문법도 물론 평가 영역에 들어가긴 하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조금 문법은 틀려도 되니까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내뱉는 게 훨씬 더 이 오픽 시험에서는 유리하게 적용을 합니다. 또한 유창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문장과 문장 사이의 퍼즈, 즉 멈춤을 조금 최소화시키시고 그 멈춤 사이에 적절한 filler, 별뜻 없는 you know, 뭐 I guess, I mean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서 조금 공백을 메우시고요. 적절한 접속사랑 연결어를 사용하셔서 전반적인 답변의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답변당 제한 시간 없지만 보통 주력 주제에서는 2분 맥스로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길어지게 되면은 화면에 뜹니다. 너의 답변은 조금 길어지고 있어. 그럴 때는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클로징 멘트로 가시길 바랍니다. 웨이버라는 게 있는데요. 오픽에서는 이제 25일 이내에 재응시 가능한 규정도 있으니까 본인이 원했던 레벨이 안 나왔을 때는 이 웨이버도 활용을 하셔서 원하는 레벨을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가져갈 수 있는 전략도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왜 레이나 오피 계열만 하는지 제 수업의 스페셜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단연간 스피킹 전문 강사로만 수업을 해왔고요. 영어 회화, 그다음에 토플 스피킹, 그다음에 이 오피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서 영어로 말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는 어떻게 해야지만 영어로 자연스럽게 발화가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인 저를 믿으시고 수업에 오시면 됩니다. 저는 매직 맞는 템플릿을 제가 준비해 드릴 건데요. 오픽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주제가 조금 방대해요. 그 모든 주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템플릿 하나 고정시켜 놓으시고 주제별로 바로바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스킬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픽도 기출 트렌드가 조금씩 있습니다. 저 또한 매일 오픽 시험을 응시하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잘 반영해서 또한 그 달의 이슈 같은 시의성을 담은 답변을 통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1대1 초밀착 케어가 있습니다. 스피킹 시험은 연습말이 살 길이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답변이 과연 잘 하고 있는지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답안을 녹음하신 후 저한테 제출을 하시면 저는 그 답안의 플로우 및 발음, 억양, 전달력 등에 대한 코멘트를 드릴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지 팁과 예상 점수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목표까지 갈 수 있도록 제가 밀착 케어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원어민스는 진짜 영어 당연히 답변에 녹여 드릴 거고요. 24시간 카톡 질문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제가 수업이 없을 때는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의 질문에 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레이나 오픽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See you in class.